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 충전기를 꽂고 다시 켰어요. 제가 안 킨 지 꽤 오래돼서 근황도 알려드릴 겸 카메라를 켰고요. 제일 큰 첫 번째 소식은 저희 아이가 오늘 처음, 지금 18개월 아기인데 어린이집을 갔다는 것. 그리고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약간 위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무작정 시간이 너무 여유가 안 나서 여유가 되는 대로 바로 카메라를 켜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아이가 밥을 너무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원래 요리를 정말 못해요. 요리를 시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요리를 해서 놔두면은 아무도 안 먹었거든요. 가족들 아무도 안 먹었거든요. 저도 안 먹었거든요. 맛이 너무 없어. 아무리 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애가, 저도 작고 남편도 작은데 애도 체구가 작고 하위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밥도 잘 안 먹고 하니까 제가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비탕과 곰국을 이제 열심히 끓여서 애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갈비탕은 여러 번 이미 했고요. 곰국은 지금 하려고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곰국은 집에서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여서 먹이면은 먹더라고요. 집에서 막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제가 땀과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먹이면은 먹더라고요. 정말 또 먹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시간, 4시간 동안 열심히 피 빼고 초벌로도 삶고 그리고 다시 야채 같은 거 넣어서 다시 끓이고 그 작업을, 그래서 또 그거를 식으면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놓고 작업을 2주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어서요. 이제 사 먹이는 것도 안 먹으니까 도대체 뭘 먹여야 될지. 갈비탕도 맨날 먹으면 또 안 먹어요. 그래서 가끔씩 볶음밥도 먹이고 하는데 볶음밥도 매 끼니마다 요리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애는 제가 주방에 있는 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친정엄마 오시면, 친정엄마가 한 2, 3시쯤 오시면은 저는 이제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피를 마저 빼고 곰국을 끓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반지를 결혼한 지 한 3-4달 만에 잃어버렸는데요. 저기 청담동에 가서 싼 걸 맞췄어요. 한 개당 100 얼마 하는 거? 그거 청담동에서 맞췄는데 남편은 진짜 열심히 매일매일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잃어버려서 오늘 완성이 됐다고 해서 택배로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만드는 거, 디자인하고 그런 거는 뭐 각인 새기는 거나 그런 건 다 똑같고 추가로 이제 하나만 만드는 거는 8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끼고 다니려고 하고, 제가 좀 달라졌거든요. 머리를 잘랐는데 일요일에 드라이를, 그때 바로 머리 잘랐을 때는 이영씨 원장님이 드라이를 해주셔서 정말 보기 좋았는데 제가 머리를 그냥 감을 줄만 알아요. 드라이기도 거의 안 쓰고요. 고데기도 항상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제가 별로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화장은 열심히 하는데 머리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마를 하려고요. 근데 약간 좀 갈등돼요. 취소할까 말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문센에서 어떤 엄마 한 명을 만나서 주은이 저희 아이 이름인데, 아이 또래랑 비슷한 또래에 저희 아이는 아들인데 딸 아이랑 같이 놀고 있는 엄마를 만나서 친해져서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근데 공동 육아를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근데 그 엄마가 만난 지 2번, 3번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본인이 산후 우울증이 너무 크게 왔고 자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약을 근데 안 먹고 그런 얘기까지 막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안 만나요.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여유롭고 하면은 말도 가끔씩 만나서 들어주고 할 텐데, 저도 육아가 쉬운 게 아닌데 쉽지 않다는 본인의 쉽지 않은 상황을 자꾸 저한테 막 미친듯이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그 동정심을 사서 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꾸 행동하게 하려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저희 가족만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 저는 약간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약을 먹으면 되지. 왜 약을 안 먹고,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왜 또 약은 또 안 먹는데. 생각을 그만해야겠네요. 또 기분이 안 좋아질라 그래. 그리고 어린이집을 아이가 열심히, 제가 매일매일 문생 월화수목금 다니고 키즈카페도 매일 다니거든요. 근데 키즈카페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보통 키즈카페에는 좀 큰 애들이 주로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를 안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장난감 막 뺏으려고 하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없고 막 그러니까 애가 어느 날 울더라고요. 이틀 전에 울더라고요.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급하게 연락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여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애가 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래도 있고 순해 보이고 애들도 담임 선생님도 좋으신 분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오늘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시에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보려고요. 오늘 1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보내놨는데 제가 엄마 갈게 빠빠, 이따가 올게 빠빠 하는데 본 척도 안 해요. 그냥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아,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단 나은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특하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집에서 여러 가지 방면을 놀아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집에 있는 장난감을 3세트로 나눠서 다 내놓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에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조금 지루함을 조금 낮출 수가 있으니까, 지루함 정도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조금씩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혹시 존집책 대여하는 거 아세요? 아이책 대여하는 거? 아이책 한 세트에 막 10만원, 20만원, 50만원 막 이러잖아요. 프레베르 50만원 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이 아이에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미리 접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전집 대여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한 15일에 2, 3만 원 정도 하는 거, 15일 대여해. 그러면은 한번 대여해보면 이 책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책 전집 한 세트가 오늘 도착하기로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회계사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회계사 시험도 접수를 했어요. 사실 접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랑 언쟁을 하다가 자꾸 술 마시러 간다고 하길래, 근데 술 사고 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술 마시러 간다고 하길래, 사실 결혼기념일이랑 그 시험 접수일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나 그날 시험 접수하겠다 했더니 깨갱해서 남편이 어쨌든 내 부부 상담 가니까 또 남편은 술이 필요한 사람이래요. 거기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상담하고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남편을 우둔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근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면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고 당일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날까지 저는 애를 계속 주말까지 혼자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일찍 갔다 일찍 오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식할 때도 제가 연락이 자주 잘 안 됐었거든요. 회식하면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깨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마시고 와라 그랬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부 상담하면서 저희가 사실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서 뭔가 신뢰나 친밀감을 쌓을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어머니에게 아이 맡기고 산에 한번 가자고 남편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광교산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키즈 카페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애한테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막 우르르 다니니까 애도 같이 가고 싶어서 막 끼고 싶어가지고 막 갔더니 저희 애한테 막 괴물이라느니 막 피하라느니 막, 그게 광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광교, 죄송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막 흉내내면서 막 비아냥대고 막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가더라도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일반화된 경험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그랬고 그렇게 결정을 나중에 하려고요. 네, 그게 저로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서 어떻게 저애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망정이지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서없었죠. 제목을 뭘로 지어야 되지?